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무엇이며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끝으로 이걸 왜 배우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2개 이상의 수들이 있을 때 그 수들의 공약수 중 가장 큰 공통약수를 말합니다. 먼저 12와 18이라는 두 수가 있고 그 수의 약수를 찾으면 그렇습니다.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이고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 됩니다. 여기서 공통인 약수는 1, 2, 3, 6이고 그중 가장 큰 약수가 바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6이 됩니다. 어떤 수들의 공통약수들 중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찾는 이유를 분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8분의 10이라는 분수가 있다고 하죠. 여기서 분자 12와 분모 18을 둘 다 나눌 수 있는 공통인 약수로 계속 나누어 들어가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서로 소인값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찾은 모든 약수들의 곱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12와 18을 2로 나누면 9분의 6 되죠. 공통인 약수가 3이니까 다시 3을 분자 분모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2와 여기서 사용했던 3을 두 개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은 또한 두 수 12와 18의 공통인 약수들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왜 굳이 18분의 12를 3분의 2로 바꿔야 할까요? 이 두가 모두 나누기를 통해 소수점을 갖는 값으로 바꾸면 0.66666 이렇게 돼서 같습니다. 그런데 12를 18로 나누어 보면 2를 3으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분자 분모의 공통인 약수로 계속 나누어 들어가서 기하 분수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숫자가 커지면 더하고 빼는 건 물론이고 곱하거나 나눌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심지어 컴퓨터에게 연산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라 차이를 모를 뿐이지 분명히 작은 수들이 연산하는 데는 훨씬 빠르고 용이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안다면 그 두 수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면 단번에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서로 소인 분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은 학교에서 배우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찾는 알고리즘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18분의 12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값이 2죠. 그러면 걔가 9분의 6이 되고요. 그 9분의 6도 또 3으로 더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배웠고 이 모든 숫자를 다 곱했을 때 최소 공배수가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앞에서 기하 분수를 찾아나가는 과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의 공통인 배수는 몇 개일까요? 당근 무수히 많습니다. 2와 3의 공통인 배수는 6, 12, 18, 24, 30 끝없이 가죠. 이 모두가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의 배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12와 18의 공통인 배수들도 무한히 많죠. 그러니 이 무한히 계속 커져가는 공통인 배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이 모든 값들은 바로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므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36, 72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공통인 배수들은 모두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뭐겠죠? 108이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공통 분모를 찾는 통분하는 과정입니다. 12분의 5 빼기 18분의 7이라는 값을 계산할 때 공통 분모를 찾죠. 이 과정을 통분한다고 합니다. 이 피자는 12조각으로 한 판을 쪼갰고 이건 한 판을 18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니 이 피스와 이 피스는 한 피스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36피스로 동일하게 잘랐기 때문에 이 피자의 한 피스와 이 피자의 한 피스가 같아졌다는 뜻이죠. 사실 가장 쉽게 두 수의 공통인 배수를 찾는 방법은 두 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수 216은 12의 18배, 18의 12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수를 공통인 분모로 쓰게 되면 수들이 필요 이상으로 커져 계산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더 작은 공통인 배수를 찾아 그 수로 통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시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두 수 A, B의 곱이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라는 관계를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12는 6 곱하기 2, 즉 6은 아까 보셨지만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 최대 공약수와 2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18도 마찬가지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6과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쓰면 G 곱하기 A, G는 뭘 나타낸다고요? 최대 공약수는 영어로 Greatest Common Factor라고 하는데 그거의 앞자를 따와서
G라고 썼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찾는지 보셨죠? 12와 18의 공통인 약수를 가지고 나누어 들어갑니다. 6과 9는 또 더 나누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2와 3이라고 된 거죠. 그러면 12와 18의 공통인 최대 공약수는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 최대 공약수 값과 남아있는 이 2와 3을 곱했을 때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고 배웠습니다. 맞죠? 그럼 이걸 가지고 처음 언급한 공식 두 수의 곱은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과 같다를 써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A는 GA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2는 6 곱하기 2로 쓸 수 있죠. B는 6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좀 어레인지를 하면 G 곱하기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 최소 공배수는 그렇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A, B를 곱한 값이죠. 결국 A와 B 어떤 두 수의 곱은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용하면 앞에 두 문제를 아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 문제가 두 자연수 A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36일 때 A를 찾는 문제였죠. 그럼 18 곱하기 A가 6 곱하기 36이 되니까 A는 6 곱하기 36을 18로 나누면 12가 나옵니다. 이번 문제는 두 자연수의 곱이 216이고 최대 공약수가 6이면 이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그렇습니다. A와 B의 곱한 값을 216이라고 줬죠. 그것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216을 6을 나눈 값 36이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임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쓸모는 뭘까요? 아주 많습니다. 우선 최대 공약수의 쓸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소인수를 분해해서 서로 소인, 가장 작은 분수값을 찾을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수 정리해서 인수 분해를 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2x제곱 플러스 18x가 있죠. 이 두 값의 인수가 뭔가요? 공통인 인수가. 그렇죠. 6x입니다. 그럼 6x를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걸 다시 분배하면 이쪽으로 돌아가죠. 얘를 인수분해할 때 공통인 인수를 찾죠. 그럴 때 최대로 찾아 나갈 때 우리가 6이라는 것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풉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개의 다른 크기의 원단을 가지고 체크무늬 카펫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죠. 노란색 원단은 12m고 주황색 원단은 18m. 그럼 이 원단을 최대한, 즉 버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 체크무늬 카펫을 만들려고 하면 체크무늬의 크기는 얼마이면 될까요? 이것이 바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6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m의 노란색 원단은 6m의 두 개의 원단으로 쪼갤 수 있고요. 18은 3개로 쪼갤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체크무늬 카펫으로 만들면 두 원단 모두 버리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엔 최소 공배수의 쓸모를 살펴보죠. 최소 공배수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연산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12와 18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공통 분모 36으로 바꿔서 계산을 마무리한 것을 앞서도 보여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보셨을 겁니다. 12분의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학생과 18분의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학생이 언제 다시 시작점에서 만나는가? 이런 문제 보셨죠? 결국 두 학생은 12와 18의 최소 공배수인 36분에 한 번씩 다시 출발점에서 만납니다. 이때 A 학생은 3바퀴를 돌고 나서 출발점에 있는 거고요. B 학생은 2바퀴를 돈 후에 출발점에 딱 씁니다. 그때가 바로 출발한 지 36분째가 되는 순간이죠. 이 문제는 다음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고급 아날로그 시계의 톱니의 크기는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여러분들 고급 스위스 시계를 보시면 뒤쪽에 안에 있는 톱니들이 보이는 시계들이 있는데, 초침을 움직이는 톱니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분침, 그리고 시침을 움직이는 톱니 순으로 큽니다. 이 모든 톱니는 12시간마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 와 있어야 합니다. 초침은 12시간 동안 무려 60 곱하기 12, 720번을 회전해야 하고, 분침은 12번 회전해야 하며, 시침 톱니는 한 바퀴만 완전히 돌면 12시에 정확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되죠. 이 말은 초침 톱니바퀴는 60개의 홈이 있고, 분침 톱니바퀴는 60개의 톱니, 그리고 시침 톱니바퀴는 12개의 톱니가 있는 제일 큰 톱니바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시청하셨습니까? 초등학교 4, 5학년쯤 배우게 되는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수학 공부에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어려워하는 분수의 계산과 비와 비율 등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므로 이걸 왜 배우는지를 꼭 알고 잘 숙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찾는지는 수백 개의 문제들로 훈련해 왔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왜 배우는지도 꼭 생각하셔서 수학의 튼튼한 기초를 쌓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